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마흔이 된 평범한 가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충격과 배신,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 누군가에게는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19년간 제 아들이라고 믿었던 아이가 사실은 제 아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저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된 것은 불과 6개월 전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토요일 오후 우연히 발견한 한 통의 편지가 제 삶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내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그 편지는 19년 전 제 아내와 그녀의 첫사랑 사이에 오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저의 세상을 무너뜨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의 아버지는 당신이에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쩌면 소설의 한 구절이거나 영화 대본의 일부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편지의 날짜는 분명했습니다. 아내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직후인 2005년 3월. 우리가 결혼한 지 불과 3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편지가 사실이라면? 제가 19년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아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아이였다면? 저는 그저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결국 저는 몰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아들의 칫솔과 제 머리카락을 샘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저는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0%. 친자 확률 0%. 저와 아들 사이에는 어떠한 혈연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분노, 배신감, 상실, 혼란. 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와 저를 압도했습니다. 저는 사무실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홀로 오열했습니다. 19년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첫 걸음마를 뗐을 때, 첫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할 때, 중학교 입학식 날 긴장한 얼굴로 교복을 입었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던 걸까요? 저는 일주일간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방 출장을 핑계로 모텔을 전전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문자가 왔지만 답장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내를 만나 모든 것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아들이 학원에 간 시간을 틈타 저는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편지와 유전자 검사 결과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공포와 절망이 읽혔습니다. 설명해줘.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19년 전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것은 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첫눈에 반했고 6개월간의 열렬한 구애 끝에 그녀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은 그녀에게는 오랜 첫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사귀었던 그 남자는 군 제대 후 유학을 떠나며 그녀와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 준비를 하던 시기에 그 남자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내는 혼란스러웠고 마음의 정리를 위해 그를 한번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저는 그 이상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3개월 아내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누구의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와의 결혼 생활을 지키고 싶었고 아이도 지키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것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의심 없이 그 아이를 제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19년간의 거짓말, 19년간의 속임수. 저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하게도 조금의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녀가 잘못했다는 것을,
저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에게만큼은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아이에게 이런 충격을 주지 말아달라고. 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19년간 저의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은 제 존재의 큰 부분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니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집을 나왔습니다. 2달 동안 저는 회사 근처 원룸에서 혼자 생활했습니다. 출근과 퇴근만 반복하는 기계적인 삶이었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대부분 무시했습니다. 다만 아들에게만큼은 출장이 길어졌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의아해했지만 고등학생이 된 그는 자신의 일상에 바빠 깊이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그 2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때로는 아들이 저를 외면하는 꿈, 때로는 아내와 그녀의 첫사랑이 저를 비웃는 꿈을 꾸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체중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한때는 자동차를 몰고 한강변을 달리며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아들의 웃는 얼굴이 떠올라 발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3번째 달이 시작될 무렵 저는 심리 상담사를 찾았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조금씩 제 감정을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배신감, 상실감. 그러나 가장 크게 느낀 것은 혼란이었습니다. 19년간 아버지로 살아온 저에게 갑자기 그 정체성을 부정당하는 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상담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들이 당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지난 19년간의 사랑과 추억이 무효가 되나요? 그 질문은 저를 오랫동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제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 피를 나누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의 모든 순간들이 의미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의 첫 걸음마를 지켜봤고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줬으며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에 대한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녀의 배신은 용서하기 어려웠습니다. 19년간의 거짓말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울고 성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진실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넷째 달이 되었을 때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아들과 다시 마주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아내에게도 대화할 준비가 되었다고 연락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을 열었을 때 아들이 제일 먼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가 제 피를 나누지 않았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제 아들이었습니다. 19년간 함께한 시간이 생물학적 유대보다 더 강한 끈으로 우리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아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19년 전의 실수를 평생 후회하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언젠가는 밝혀질까봐 매일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부부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노력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아들의 나이와 성격, 그리고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당장은 모든 것을 다 알릴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더 성숙해지고 이런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이야기해도 늦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조언에 동의했습니다. 지금 당장 아들에게 이 모든 진실을 알리는 것은
그에게 너무 큰 충격이 될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고등학교 3학년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이런 가족의 비밀이 그의 학업과 정서에 미칠 영향도 걱정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 우리 가족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고, 아내는 주의 깊게 저의 감정 상태를 살피며 집안일을 했습니다. 저는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면서 틈틈이 부부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표면 아래에서는 많은 것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란 단순히 유전자를 물려준 사람인가, 아니면 아이를 키우고 사랑하는 사람인가? 생물학적인 유대가 없다고 해서 제가 아들에게 느끼는 사랑과 책임감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냉담했던 저의 태도가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녀를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내린 실수로 인해 19년간 비밀을 안고 살아온 그녀의 고통도 결코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담사는 우리에게 정직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과연 모든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인가? 때로는 진실이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질문들은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아들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빠? 저는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 코, 입. 어쩌면 저와 닮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웃는 모습, 말투, 걸음걸이. 그런 것들은 분명 저를 닮아 있었습니다. 혈연이 아닌 함께 보낸 시간이 만들어낸 닮음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잘 자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은 여전히 치유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은 아직 진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너를 내 아들로 사랑했다. 이것이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피의 연결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진실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진실로 인해 가족의 기반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하세요. 감정에 휩쓸려 급한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쌓아온 사랑과 추억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진실은 때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 그것은 아버지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혈연적으로는 아버지가 아닐지라도 사랑과 헌신으로는 누구보다 진정한 아버지였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아픕니다. 완전히 치유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아들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상처와 혼란이 얼마나 깊은지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언젠가는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의 삶에서 가장 큰 시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9년간 내 아들이라고 믿었던 아이가 사실은 아내의 첫사랑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이후의 감정적 여정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분노, 배신감, 상실감이 저를 압도했고
한동안 집을 나와 혼자 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아버지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란 단순히 유전자를 물려준 사람인가, 아니면 아이를 키우고 사랑한 사람인가? 19년간 함께한 시간과 추억들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느끼는 사랑은 진실이었고, 그것은 어떤 유전자 검사 결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 저는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내와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합니다. 19년간의 거짓말은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부 상담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고,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가는 중입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아직 풀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런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적절한 방법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때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너를 내 아들로 사랑했다. 가족이란 단순히 피의 연결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 이것이 제가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절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아들이 제 혈육이 아닐지라도 그는 여전히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의 아버지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진실도 이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의 삶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아들을 사랑할 것이고 그의 인생에서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상처와 배신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고통 속에서 더 깊은 사랑과 의미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란 완벽한 존재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상처 주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는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 바로 가족입니다. 만약 19년 전으로 돌아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다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제 아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을 생각하면 그 어떤 진실도 저희 부자간의 19년을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돌이켜보면 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 특별한 순간들이 모두 생각납니다. 처음 그의 작은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꼭 쥐었던 순간, 밤새 열이 나서 병원을 찾아 헤맸던 순간, 유치원 소풍날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함께 쌌던 순간, 자전거를 처음 타던 날 넘어져 울던 아들을 안아주던 순간. 이 모든 기억들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만의 역사입니다. 친자 확인 결과를 받아든 그날, 저는 19년간의 제 삶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모래성이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는 것처럼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허상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무너진 것은 단지 혈연적 유대라는 하나의 사실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쌓아온 추억과 감정,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심리 상담사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당신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단순히 DNA의 일치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눈 시간과 경험, 서로에 대한 책임감과 헌신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특히 아들과 함께한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이 제게는 더욱 소중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나누는 대화, 주말 영화 관람, 시험 준비를 도와주던 밤늦은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로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저는 여전히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너머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택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상처를 딛고 일어나 더 강한 가족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쉬운 길이 아님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한 가지 기억이 떠오릅니다. 아들이 중학생이던 시절 축구 시합에서 결승골을 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경기장에서 나와 가장 먼저 저를 찾았고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보셨어요? 제가 골 넣었어요. 그의 얼굴에 번진 기쁨과 자랑스러움, 그리고 그것을 제일 먼저 저와 나누고 싶어 했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자 관계가 아닐까요?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조차 제대로 나누지 못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2회 부부 상담을 받으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내가 저에게 한 고백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19년 동안 매일 밤 혼자 울었다고 합니다. 그 비밀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버텨왔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녀의 잘못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녀도 자신만의 고통과 싸워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외국에 살고 있으며 아들의 존재를 모른다고 합니다. 아내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그와 모든 연락을 끊었고 그 이후로 어떤 접촉도 없었다고 합니다. 때때로 저는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가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만약 언젠가 아들이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한다면 저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런 생각들은 여전히 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그런 불안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제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저는 가끔 아들의 방에 들어가 그가 자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린 시절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의 얼굴을 보면 가슴 한편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곧 성인이 될 그의 미래를 생각하면 뭉클해집니다. 언젠가 그가 대학에 가고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고 자신의 아이를 가질 때 그 모든 순간에 제가 그의 아버지로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우연히 아들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러 보려 한 것은 아니었고 방 청소를 도와주던 중 실수로 떨어뜨린 책을 주우면서 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가 요즘 조금 이상하다. 갑자기 출장을 자주 가시더니 이제는 집에 돌아오셨는데도 뭔가 다른 느낌이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혼란과 고통이 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노력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하고 아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말입니다. 최근에는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그가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하고 진로와 미래에 대한 대화도 자주 나누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아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가 얼마나 성숙하고 사려 깊은 아이로 자라고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 오히려 저를 더 좋은 아버지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아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에너지와 관심을 쏟게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오면 그것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의 연결고리는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함께 나눈 사랑과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제가 가장 많이 성장하고 배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고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이 앞으로 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계속해서 아들을 사랑할 것이고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제가 내린 선택이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누는 것이 맞는지, 혹시 이것이 나중에 아들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의 형태와 정의는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해 왔습니다.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을 넘어 이제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존재합니다. 입양가족, 재혼가족, 한부모 가족 등 그들 모두는 정상적인 가족이며 그들 사이의 사랑은 어떤 전통적인 가족의 사랑보다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제 경우는 조금 다른 상황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가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아들은 그 어떤 부자보다도 깊은 유대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았다면 과연 저는 아들을 지금처럼 사랑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선입견과 편견이 저의 마음을 가렸을 것이고 그랬다면 지금의 이 특별한 부자 관계는 형성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19년간의 모름이 오히려 축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아직 많은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남아있지만 적어도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아들의 아버지로 살아갈 것이고 아내와의 관계도 새롭게 재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아들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깨달은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견고하게 믿었던 진실이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했던 기반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폐허 속에서 절망하며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그 폐허 위에 새로운 기반을 세울 것인가를.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 중 하나였다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은 진실보다 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란 단순히 피의 연결이 아니라 함께 나눈 시간과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